안녕하십니까, 안녕차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리에 관한 판례를 정리할 거거든요. 대리의 전체에 대한 판례니까 좀 길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대리에 관한 현명주의에 관한 판례예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고요. 현명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현명의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자,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인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인을 사칭한 경우죠. 본인을 가장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현명을 한다는 말은 병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을이 만약에 마치 갑인 것처럼 갑의 이름만 쓰고 갑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이 현명으로서 유효하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판례를 보면 가번입니다. 갑이 부동산을 농업협동중앙회에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동업자인 을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어요. 그러면 을은 대리인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밑에 쪽 보시면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갑 본인인 양 행사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갑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행위를 했단 말이죠. 계속 보시면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대리인인 위 을이 그의 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갑에게 미친다라고 판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판례 보다시피 만약에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고요.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도 유효한 뭐가 되는 거죠? 현명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따라서 어떤 논리가 또 발생하게 되냐면 만약에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본인을 사칭하고 가장하는 것은 현명이 아니라는 논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한 것이 현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하면 현명이지만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고 가정하면 현명이 아니란 얘기고요. 따라서 문제를 푸실 때 본인을 사칭했다 가정했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현명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명주의 예외가 있어요. 첫째, 수동대리는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심으로 누가 현명을 해야 되냐면 상대방 측에서 현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상행위의 경우에는 아예 현명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아도 그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본 판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나본 판례 보시면 상가 건물의 분양업체가 그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고 그 점포의 분양행위가 그 규모, 횟수, 분양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46조 제1호 소정에
부동산 매매로서 본인의 상가 건물 소유자의 상행위가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요 대리행위가 무슨 행위란 얘기죠? 상행위란 얘기예요. 상행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현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상행이라면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8조 위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로서 그 효과는 본인의 건물 소유자에 기속된다라는 판례고요. 따라서 상행이면 현명할 필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런 것이 만약에 지문이 나온다면 복잡하더라도 뭘 찾아내셔야 돼요? 상행이라는 말을 찾아내셔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권행위에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예요. 자, 좀 판례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수권행위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상대방인 을은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요?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니까. 다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기초적 내부관계 또는 기초적 원인관계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위임이나 고용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무인서를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행위 자체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이 판례는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지금 갑과 을이 뭘 했냐면 도박을 했어요.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고요. 도박빚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갑이 을에게 내가 당장 너에게 줄 돈 없고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를 팔라는 의미에서 수권행위를 했고요. 을은 채권자 을은 대리인으로서 병가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줬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죠. 자, 일단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무인서를 취하기 때문에 수권행위에 뭘 안 줘요?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수권행위는 여전히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판례고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자, 매도를 했죠. 도박 채무 부담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이 민법 103조의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변제 약정 이행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 변제 충당한 부분에 한정되고죠. 그러니까 한정된다는 말은 요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만 무효지 수권행위에 뭐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위 변제 약정의 이행에 직접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의 수유함 행위가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는 뭐죠? 유효함으로 위와 같은 사전을 알지 못한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이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요 매매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병은 적법하게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반사별적에서 무효라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자, 일단 말로 먼저 말씀드리면, 자, 첫째,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요. 갑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취소할 수도 없고 해지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임의 대리는 시킨 일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되거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제하고자 한다면 또다시 취소권, 해제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로 넘어가네요. 자, 매니저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매니저예요. 자, 이 연예인 매니저는 연예인을 뭐 하게 되냐면 대리하겠죠.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공연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냐면 연예인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을 할지 말지, 약혼을 할지 말지, 또는 이혼을 할지 말지 오로지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연주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도 누구만이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 매니저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매니저는 뭘 할 수 있느냐? 연주 활동을 주선 알아봐 줄 수 있고요. 공연장 확보해 줄 수 있고 또 비용이나 출연료는 결정해 줄 수 있고 언제 할지 일정 확정은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연, 계약, 연주회를 하지 안 할지 여부는 누구만이요? 본인 스스로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니저에게는 대리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도 요새 연예인이 참 많이 중요시되는 사회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도에 관한,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해 줄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밑에 줄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기를 뭐 해줄 수도 있어요? 연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일부든 저분부든 대금을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여기 마벌을 보시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라는 말은 임의 대리권이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라는 말은 시킨 일을 끝내면 땅을 팔면 집을 파면 대리권이 못한다는 거에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및 취소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다. 왜요? 파는 순간 대리권이 소멸되니까 그 후에 매매 계약 후에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고요. 파는 순간 대리권이 소멸되는 거니까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일을 알게 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면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입니다.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일단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아우, 죄송합니다. 갑이 A라는 토지가 있어요. 을에게 팔 수 있는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을이 뭐 했어요? 수령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는 거죠? 수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요 돈을 갖고 튀었어요. 잠적을 하면 이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해요. 여기서 항상 조심하실 건 뭐냐면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갑의 땅을 팔아먹고 돈 갖고 튀었다면 그것은 대리권 남용이 아니라 무권 대리인 거예요. 대리권 남용은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지만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을 말하고요. 따라서 대리권 남용은 뭐인 거죠? 유권 대리인 거죠. 따라서 이 매매계약 효과가 당연히 갑에게 발생하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합니다. 자, 지금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갑은 돈 한 푼 못 받고 피해를 보잖아요. 상대방이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인 거거든요. 항상 개념 속에서는 뭘 잊지 마셔야 돼요? 유권들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그래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민법 107조 1항이에요. 이 107조 1항이 뭐냐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거든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다. 이게 107조 1항이거든요. 그럼 보자고. 대리인이 진이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107조 1항 단서의 유추 해석상 그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효다라는 얘기고요. 이러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의 효과입니다. 대리의 효과. 이것도 지문으로 참 잘 나와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의외로 참 시험에 잘 틀려요. 물론 작년에도 여기서 지문에 답이 나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입니다.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어제 야간에 수업 끝나고 토요일날 지금 녹화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객객거려서 아유 죄송해요. 자,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요 매매 계약의 중요한 특징은 요 대리행위의 중요한 특징은 을이 매매 계약을 했지만 그 효과가 갑에게 기속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면 매매 대금은 병이 갑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이전 등기도 갑이 병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누가 누구에게요? 갑이 병에게. 누가 누구에게요? 병이 갑에게요. 따라서 만약에 요 매매 계약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하고 손해배상을 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누군 거예요? 본인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매매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효과도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지 을이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또 원상회복을 해줘야 된다면 본인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대리인이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대단히 많이 틀렸기 때문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론만 보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체결됐어요. 그러면 대리는 매매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채무불이행의료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원상회복은 돈을 받은 대리인이 해줘야 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만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줘야 되는 거죠. 왜요? 해제 효과, 원상회복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되는 거니까요?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니까요. 또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일이 있다면 대리인이 손해배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본인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고요.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면 대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본인이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자, 일단 의사를 결정하고 또 의사를 표시하고 법률에 일어나는 것도 다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궁박만 본인이다. 따라서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누구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대리인만 가지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갑이 정과 만나가지고 또다시 매매 계약을 했는데, 특징은 정은 병의 대리인인 거죠. 자, 이중매매죠. 근데 이중매매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선인지 악인지 여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정 대리인이 이러한 갑의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병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왜요?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매매에 있어서 적극 가담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죠. 따라서 카본 판례 보시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 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뭐예요? 가담을 했어요. 누가? 대리인이. 그러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 계약이 가지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는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입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죠? 대리인입니다. 자, 갑이 본인이에요. 을이 대리인이거든요. 근데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궁망만 본인이에요. 따라서 사기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 대리인이 사기를 안 당했다면 이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유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예입니다. 역으로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한 경우라면 이때는 본인에게 사기쳤다는 이유로 이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모든 의사결정은 누구만 결정합니까? 대리인만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다만 본인이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본인이 의사를 결정한 것이 본인이 사기당했다면 대리인이 사기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누가 의사를 결정하는지를 가지고 따지셔야지. 이것도 외우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보세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표시래요. 누가 의사결정했어요? 본인이. 그러면 데리고 나봐 이거 떠나가지고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만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따라서 본인이 결정한 의사표시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표시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만당한 일이 없어도 본인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죠. 자, 자기계약 금지입니다. 자,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 판례가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혼자 결정해서 한 행위가 자기 행위인데 이러한 혼자 결정해서 한 행위가 항상 누구에게만 이익이 된다면요?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그의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죠. 그러면 자가 본인이고 법정 대리인 대리인의 얘기죠. 근데 증여는 자에게 항상 뭘 하는 거예요? 이익만을 주는 거죠. 단돈 10원을 줘도 아들에게 이익인 거잖아요.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 상반행위에 속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또 자기계약이지만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자, 개념이죠. 자, 표현대리가 뭔가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예요. 따라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이 의의가는 판례는 참 잘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유권대리다 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단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뭐 일종이죠?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표현대리는 뭐냐?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죠? 무권대리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와 거래 안전 유지를 위해 본래 무효인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인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뭐예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 측에서 유권대리임을 주장한다면 법원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거 참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긴 뭡니까? 자, 표현 대리는 대리인이죠. 그죠?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 사자를 통해서 했거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라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죠? 다시 한번요.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 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권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서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결론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판례처럼 지문이 나오진 않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결론으로서는 지문이 참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은 뭐예요?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뭐죠? 대리권 수요에 표시한 표현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준 바가 없어요. 그럼 을에게 뭐가 없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이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대리권을 줬다고 수요에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이 수요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조심할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병에게 을이 내 대리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을이 내 회사 부장이야. 을이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수요의 표시라고 할 때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쓸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상무다, 특약점이다, 대리점이다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단할 수 있는 명칭이나 직함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라는 것이 이 판례의 기본 취지인 거죠. 자, 그럼 판례 보시면 여기서부터입니다.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되려면 대리권, 대리인이란 말을 사용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사역 통용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영업부장, 상무, 명칭, 특약점, 대리점 등의 사용을 승낙,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은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야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대리권 자체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려면 넘을 건덕지가 있어야 되니까 권한,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리권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이 될 수 없다라 판시한 직업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상담사, 그 다음에 상담사,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투자상담사나 또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 같은 분들은 아예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분들의 행위가 뭔가를 넘었다 하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가번을 보시면 자, 사실행위라고 나왔는데 기본 대리권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죠, 그죠? 없다. 그래서 민법 126조의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무권 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 바, 증권회사로부터 유인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 매매, 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근데 이런 업무라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투자 상담사라고 하죠. 그분들은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투자 상담사는 기본 대리권인 자체가 없으니까 그분의 행위는 표현들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보험 설계사도 기본 대리권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번은 뭐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요? 기본 대리권은. 따라서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 행위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야 되는데 종류 불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동종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전혀 이질적 행위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 바라요.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해요. 읽어볼까요? 표현들이 있어서 표현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있는데 믿다고 믿는데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 성립 당시에 재반 사정을 여기서부터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결정한다. 그런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성립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뭐만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주관적 사정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도 나번 판례는 뭐냐면 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대리 행위시만을 기준한다는 거죠. 따라서 요겁니다.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행해질 때 존재하는, 그럼 언제를 기준하는 거예요? 대리 행위가 있을 때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당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훨씬 뒤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전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선의 무과실은 언제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 뭐만 가지고 판단합니까? 객관적 사정만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6조도 이제 또, 이 다번 판례도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도. 자, 무권대리가 뭐냐면요. 말로 말씀드릴게요. 자, 무권대리가 뭐냐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예요.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현명을 안 했다면 그것은 그냥 타인 소유물의 매매이지 무권 대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표현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현명이 필요한 거죠. 현명을 안 했다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안 했다면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 없다는 거 꼭 이해하시고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답은 발라볼게요. 자, 민법 제126조의 표현들이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 이게 뭐죠? 현명이잖아요.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 의사를 가지고 권한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수를 써서까지 끊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현명을 해야 무권 대리가 되고 현명을 해야 표현 대리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뭐가 아니었죠? 현명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했다면 현명이 아니니까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사수를 써서 대리 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양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 행위를 했어요. 주어가 뭔가요? 대리권 없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한 것은 현명이 아니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서 중에 표현들이는 뭐 될 수 없는 거죠?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자, 라본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라본 판례 때문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자, 보시면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 관리 권한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을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하는 것은 유효한 현명이고 따라서 이 임차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의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은 없잖아요. 그러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본인을 가장하면 뭐가 됩니까? 현명이 아니기 때문에 무권 대리도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만 만약에 이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게 되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법률을 뭐예요? 유추 적용하교라고 나와 있죠. 뭐 한다고요? 유추 적용.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는 말이 아니라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끌어다 적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자, 지금 을이 갑을 사칭해서 임대차 했다. 이건 문제 없는 거고 갑을 사칭해서 매매했습니다. 요 매매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는 없다. 다만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병과 같은 수분양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 됩니까?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 고쳐야 돼요. 이것도 맨날 나오죠. 작년 나왔어요. 강행복귀 위반. 자,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하는 거죠. 만약에 그 법률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권 대리니, 유권 대리니, 표현 대리니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라면 표현 대리는 뭐 될 수 없는 거죠?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나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도 정당한 이유 아까 있었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 대리권 소멸유예 표현 대리죠. 자, 뭐냐면 소멸됐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또 대리권 수혜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 마찬가지입니다. 표시된 것을 넘으면 뭐가 되는 거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됩니다. 6번은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과실상계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자,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상계, 깎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권대리가나, 무권대리죠.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변경을 하거나 조건을 붙였다면 추인은 무효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느냐요. 다시 말하면 하려면 다 해야 돼요. 일부에 대한 추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고요. 또 조건을 붙인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뭐죠? 무효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원 판례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무권대리인데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는 발생하지 않죠. 본인이 뭐 하지 않느냐요? 추인하지 않느냐. 따라서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무권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무권대리인에게 고의나 과실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을이 자신에게 대리권이 없는 점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었다 하더라도 병이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행해줘야 되고 손해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놈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병한테 팔겠다고 한 놈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가 언제 있을 거냐. 이것까지 시험이 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정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이 너한테 땅 팔아달래 라고 하길래 을은 자신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어요. 선임은 무과실인 거죠. 근데 이놈이 나중에 보니까 기망, 사기쳤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판례를 보시면 자, 결론 볼게요. 밑에서 보죠.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정의 기망이나 문서위조 등 정의 문서위조,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뭐죠? 무과실 책임이니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무권대리 상속 문제는 이제 기본적인 판례인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신우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이죠. 자,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 때는 대리권 없으면서 아버지 부동산을 매도하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한 후에는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요? 신우칙상 인정되는 뭐죠?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 때는 무효와 취소에 관한 판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